그러니까 명절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한 어떤 뭔가가 사건이 있었죠. 네네네 사건이 결부되지 않으면 명절이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6월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탈출하던 날을 기념한 거잖아요. 네. 그럼 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야 했습니까? 원구씨. 지도자가 나오라고 하니까. 지금 결혼하신 지 네. 며칠 됐는데 혹시 탈출하셨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출근하시니까 좋죠. 이 탈출이라는 건요, 이게 목숨을 건다라는, 이게 탈출이라는 건 내보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절대 놓지 않겠다. 그런데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걸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절대 뚫고 나가겠다. 이게 탈출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애굽 쪽에서 절대 놓지 않겠다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굳이 목숨을 걸고 절대 튀어나왔는가? 그것은 애굽이 그 인근의 영아 살인 명령을 히브리 민족에게 내립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위험에 처해집니까? 태어난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 네. 하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아버지인 아브람과 어머니인 요게벳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누가 들이닥치죠? 애굽의 군사 군인이 들이닥쳐서 뭐 할 겁니까? 네, 우리 모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할 거죠? 나일강에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모세 집안만의 상황은 아니었고 모든 히브리인들의 가정들, 약 한 가정이 2만 3천 가정 정도 되는데요. 이 모든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싶으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살 확률도 있고 죽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애굽의 그 행정 당국자들의 어떤 인구 조절 정책 이 손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어머니인 요게벳은 오히려 모세가 태어나자 석 달 만에 마음 졸이고 있다가 급게 어떤 계획을 세우는군요. 애굽의 공주를 좀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과감한 계획을 세웁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태워서 애굽 공주를 지목하고 흘러가게끔 조건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애굽의 모든 형편과 상황은 모세가 가장 잘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지식과 그런 준비를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출애굽한 바로 그날이 6월절 명절이 되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에스더서에서 이게 부림절이 하나 발생되는데요. 이 부림절이라는 것의 말 그대로 의미는 제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의 말 그대로의 의미는 뭐죠, 재용 씨? 넘어갔다. 뭘 지나갔다. 넘어가요? 아들의 죽음을 넘어갔다. 죽음이 네. 넘어갔다.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죠. 네. 뭐였죠? 어린 양의 어린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가. 문지방에 네. 바르면 네. 지나간다. 이게 패스 오버. 이게 이제 6월절 이렇게 뜻을 담고 결국은 이건 그날 하루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은 그날 하루의 사건으로 묻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그 사건 자체가 미래적으로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 그래서 이날을 급기야 매년 그 날짜가 되면 이걸 뭐로 삼은 겁니까? 명절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명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명절이 들어가면은 그 명절 안에는
페스티벌, 축제의 성격을 띠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축제의 성격에 띠면 그날 먹었던 어떤 음식,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상기하기 위한 여러 그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서 축제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자 6월절에 이런 성향을 띈다면 불임절은요. 원구 씨, 불임절의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비를 뽑았다라는. 제비를 뽑았다. 네. 아, 왜 뽑았죠, 제비를? 거기까지는 못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며칠간을 제비를 뽑았습니까? 사실 6월절은 하룻밤이죠. 예. 네. 그런데 불임절은요. 이틀입니다. 이틀. 꽤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룻밤 그날 딱 준비했다가 급하게 튀어나오는 죽고 살고가 결정되면서 급하게 튀어나오는 날이 6월절 명절의 시작점이라면 불임절은 이틀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틀 날짜를 미리 정한 거예요. 왜 정했느냐? 이제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이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갈등을 빚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하만도 모르드게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 측근 정도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타민족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의 거의 오른팔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유능하고 결정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말 대단한 아각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 출신인데요. 그렇게 하만처럼 높은 관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궁궐 인근에서 왕을 예를 들면 보호한다든지 그런 어떤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름 꽤 중요한 관직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수르의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하면 뭐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납니까? 이게 살라미스 해전 생각납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던. 원구 씨는 잘 모르시죠? 예,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영화 300. 나는 관대하다 이랬던. 네. 와우.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인데, 네, 살라미스 해전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거보다도.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에스더서에서는 아수에로라고 나와 있죠. 그 이제 히브리식 발음은 아수로에. 그다음 페르시아식 발음은 크세르크세스. 바로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인데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하만을 있는 대로 높인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궁궐을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언짢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니? 저걸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쯤에서 손을 보기로 결심을 하는 거니? 이를테면 뭐 한민 씨, 괘씸한 사람 손 볼 때 어느 정도 손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제가. 네. 아, 그래요? 네. 이야. 우리 사모님. 글쎄요, 만약에 그냥 그 입장이었다면 아직 저도 속은 적은 없지만 그냥 그 입장이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절한 복수를 해야지만이 나의 그거가 충족되지 않을까. 좀 모욕을 한다든지. 이를테면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뭐 이를테면 이렇게 서서 다리 아래를 기어서 지나가게 한다든지 네. 뭐 그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하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복수가 안 되겠다. 손보는 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다 전멸시켜 버려야 되겠다. 이게 왜 그러세요? 인사 한 번 안 해서. 127도 페르시아 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전 유대인들을 남녀, 노유, 어린 아이들을 할 거 없이 다 진멸시켜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상한가는 뭐 법을 만들지 않고서야 네, 절대 가능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먹는다 해서 이게 쉽게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재웅 씨? 왕을 이용해서. 페르시아 왕을 이용합니다. 예. 자,
이런 거대 사건이 가능하려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통치 명령 정도나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신임을 받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계획을 왕의 손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를테면 무슨 살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청부살인. 청부살인은 이제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대가를 주고 흠철살인. 그냥 청부살인까지만 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라면 차도살인은 뭡니까, 재웅 씨? 차도살인. 차도살인요? 네.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36개 방법의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 차도살인인데요.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 다른 사람 칼을 이용해서 죽이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거 이걸 네. 일종의 이제 차도살인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청부살인이 아니죠. 네. 네. 전혀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차도살인인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대범하게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의 칼을 이용해서 유대인들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차도살인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왕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왕 제12년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 이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것을 계속 용납하면 왕에게 너무나 큰 손실이 갈 거다. 해서 그러면 대안은 뭐냐? 왕이 저의 보고를 옳게 판단하신다면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 흉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글쎄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조사해보자. 뭐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켜보자, 조사해보자 이런 얘기로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제가 제 사유재산 은 1만 달란트를 이 추진 비용으로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충성으로 보이네요. 충성심으로. 이 아수로의 크세르크세스 기분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이런 충신이 어디 있나. 월등한 신하를 내가 곁에 두고 있으니 난 정말 행복한 왕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네. 이게 왕이 감동을 한 나머지 아예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버립니다. 인장 반지가 어디서 처음 등장하죠? 요셉? 요셉. 예, 예.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네,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서 이걸 다 이게 찍는 순간 결국은 왕의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반지를 빼더니 하만에게 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너가 알아서 모든 공문서 다 만들어서 거기에 다 도장 찍어서 딱 하라. 진밀히 결정한 겁니다. 완벽한 신임이네요. 내 완벽한 시나리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끝. 그리고 그 비용 써라.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비용도 쓰지 않고 이거는 뭔가 정말 이 제국의 어떤 흐트러짐을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잖아요. 머리를 잘 썼네요. 그렇죠. 자, 이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한가? 마고스들이 가짜 스메리디스를 세워서 페르시아의 권력을 탈취했던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네. 자, 이거 의심을 품은 페르시아의 한 신하 오타네스가 자기 딸을 가짜 스미르디스에게 보내서 확인하고 7인회를 끌어들여서 사실을 밝힌 결과 다레이오스가 등장했다라는 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바이거든요. 근데 이 다레오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그 텀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왕명으로 내리는데요. 뭐냐면 다름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마고스들, 이렇게 일종의 사제들입니다. 보시면 바벨론에서는 마르둑 사제들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마고스 사제들이 있잖아요. 그 마고스 사제들이 다리우스 왕이 정한 2날 동안 집 밖을 나오면 누구나 다 그 마고스를 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은 그 마고스 집의 모든 재산을 살해한 사람이 다 탈취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따라서 마고스들은 그 정해진 2날, 마고스 살해 축제의 날로 정해진 이 2날은 절대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집 밖에 나가면 죽고 자기 재산 다 빼앗기는 거죠. 이걸 하만이 뭐 한 겁니까? 잘 공부해서 이걸 이제 이 방식을 가지고 유대인 진멸 사건을 만든 겁니다. 따라서 크세르크세스의 모든 조서가 쫙 퍼지는 순간 그 조서를 받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2날짜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을 죽이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재산을 다 그 유대인들, 그 부자 유대인들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죽인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딱 그날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만과의 싸움의 당사자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넣습니다. 왜요? 뭘 이용해 보자는 거죠? 왕을 한번 이용해 보자. 하만이 왕을 이용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왕을 이용하자라고. 그리고 전가를 넣었는데 에스더의 반응이 어떻죠? 에스더는 처음에는 거부했죠. 왜 거부했습니까? 왕이 한번 조서를 내렸으면 바뀔 수도 없거니와 또 나 같은 여자가 그거를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에스더서 읽어보면요. 그 급한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상황 이해한다. 너무 나도 아프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왕의 비록 부인이긴 하지만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나 됐다. 근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선뜻 왕에게 나가는 순간 둘 중에 하나죠. 왕이 그래? 와 해서 뭔가 사인을 주면 사는 거고 아니 부르지 않았는데 왜 온 거야? 라는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 거죠. 죽이는. 그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사실은 한 달을 보지 않았으면은 뭐 에스더 입장에서 허니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죠. 혹시 원구 씨 자금성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수원성도 안 가봤어요. 네. 재용 씨는요? 가봤습니다. 네, 자금성 안에 그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예. 넓은데 뭐가 없죠? 나무. 왜 나무가 없죠? 자객들이 나타나서 네, 자객이 나무나 이런 데 숨을까봐 없애버리는 거죠. 그만큼 궁은 사실은 벽 자체가 워낙 튼튼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그렇게 왕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살해자로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부인이나? 왜냐하면 부인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자식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 바로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너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아? 해서 다시 한번 확 칩니다. 어떻게 치느냐? 압박을 하죠. 글쎄 너는 살아남을 수 있을걸?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압박하자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그리고 3일 동안 다 금식해다오. 나도 금식하겠다 하고 3일 만에 왕 앞에 가죠. 그런데 이제 33일 만에 이를테면 만난 거잖아요. 왕이 어떻게 하죠? 어서 오라 그럽니다. 어서 오라. 어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어서 와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 있니?
네가 원하는 거 뭐 다 네. 해줄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예쁘니까. 너무 예쁘니까 갑자기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래서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죠? 나라의 절반을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요 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건 세례 요한과 네. 헤롯 사이의 이야기 생각납니까? 네. 자, 이 헤롯도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너무 기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죠.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자, 그러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야기와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야기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반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규모 면에서 네,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더에게 이 크세르크세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을 실감나게 말로 표현하면 이 100조 원이라면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얘기는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확 오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땅은 그 강원도의 그 어떤 통치권의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절반 주겠다는 거고. 아, 물론 그것도 크죠. 군 한 서너 개는 될 테니까. 하지만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가진 나라는요 127도입니다. 그것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상상을 초월한 걸 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 그래요? 그러시면 하고 바로 소망을 얘기할 만도 하죠.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기분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파티에 좀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왕 입장에서는 못할 게 뭐 있어요. 특히나 워낙 충성스러운 신하인 하만과 함께 오라니.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그날 잔치 에스더의 파티에 갔습니다. 가서 기분이 또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자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요? 굉장히 창의력이 없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해서 그날 파티가 끝난 후 이를테면 에스더가 왕에게 다음 날 또 오세요. 하만 데리고 또 오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하만과 더불어서 이렇게 큰 국가 대사를 진행해 가는데 이 부분을 존중하고 뭔가 격려하는 참 그 왕비의 그 어떤 뭐 대단한 어떤 그 왕을 위한 어떤 선별적 배려 이것으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같이 가죠. 어제보다 더 기분이 아주 좋아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정말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그러자 저 하만이 그러니까 같이 서 있는데 그 눈을 딱 쳐다보면서 저 하만이 내 민족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계획 세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인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어땠겠어요? 이 상황에서? 정신 차렸겠죠. 당황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당황한 겁니다. 내가 언제? 너무 당황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왕비고 한 사람은 정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큰 재산까지 다 바쳐서 일을 추진해가는 충신인데 이렇게 싸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왕이 너무 놀라서 일단 그 파티장에 머물지 못하고 나갑니다. 후원으로. 나가는데 하만이 뒷모습을 딱 보니 왕이 무슨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걸. 그래서 왕이 잠시 나가서 지금 바람을 쐬는데 하만이 급기야
에스더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에스더 상 위에서 엎드려서 지금 뭐 하겠습니까? 이제 살려달라 해야 되겠죠? 그 바로 순간에 왕이 딱 들어오다 봅니다. 아니 저 하만 이제 저 놈이 이렇게 표현하죠. 저 놈이 감히 왕비를 뭔가 겁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나가는 순간 그 말을 바로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왕의 호위대들이죠. 왕의 경호원들. 그들이 바로 가서 하만을 돌돌 쏴버립니다. 뭐 하는 거죠, 이제?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높은 나무에 달아서 싹 왕이 있는 대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궁, 이제 그 왕비 처소에서 왕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에스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원구 씨?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해야죠. 살려달라고. 무슨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 예를 들면 하만은 죽였습니다. 네. 하만은 죽였지만 뭐가 남은 거죠? 그 조서. 조서를 철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서는 철회하지 않고 하만만 죽여간 거예요. 에스더가 서둘러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또 부르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다행히 와 라고 왕이 허락을 하자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철회해서. 철회해달라. 조서를 철회해달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조서 철회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같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발생했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기억합니까? 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기도하지 말라고 조서 때문에. 예.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실은 어인을 찍어놓고 바로 그 어인의 위배에서, 그 조서의 위배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페르시아의 왕이 뭐를 발견했어요?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사실상 농락한 걸 발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대로 했죠. 일단 조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사자굴에 일단 집어넣고 상황을 지켜봤던 기억나십니까? 네. 페르시아 왕의 조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왕은 허언이 없다. 우린 어떤 말 해놓고 분위기 안 좋으면 바로 농담이야. 아니 그냥 한 소리야. 이렇게 가능하지만 왕은 농담이나 그냥 한 소리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특히나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가서 그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드디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르에가 자기 반지를 꺼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면서 오케이, 빨리 철회해라 해서 모르드게가 왕의 그 급한 명령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이 조서를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명령 체계, 그러니까 왕의 준마인 거죠. 가장 급할 때 쓰는 그 왕의 준마를 페르시아에 127도로 빨리 보냅니다. 샥 보내서 그걸 막죠. 어떻게 막느냐? 만약 유대인을 죽이려는 의도를 세우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이렇게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죽을 상황에서의 살 기회를 맞이하게 된 유대인들이요, 이 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두 날을.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갇힌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자, 이 두 날을 이제 이튿날을 이 두 날을 유대인들은 모여서 잔치도 베풀고 또 뭔가 기뻐하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라는 어떤 잔치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들고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눈다. 전 세계 민족들과 섞여 살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날로 바꾸고 부림절이라는 그 제비 뽑혔다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부림절 해서 명절로 삼아서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이제 부림절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의 초반에 애굽과의 관련해서 유월절 이야기, 그 다음에 구약 후반에 페르시아 제국과의 관련해서 부림절 이야기, 이렇게 명절이 만들어진 거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고요.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요. 사실 이 유월절, 출애굽기에 시작되었던 이 유월절은요,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명절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다는 겁니까? 원하고 원했다. 자, 얼마만큼이나 긴 시간 원했겠습니까? 원굿이. 태초부터. 태초. 와우. 와우. 자, 이를테면 이 유월절 같은 경우는 그 출애굽 시작 전날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어린 양이 잡혀서 피로 그 장자들을 살리는 이 명절이 시작된 날로부터 1500년 동안, 왜냐하면 이제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뭐로 바꾸십니까?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일부 장자가 아닌 모든 인류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1500년의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명절을 1500년 동안 반복하다가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새 언약이 발생하므로 이제 이 새 언약이 발생된 이 명절은 다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진정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명절은 성찬식이죠. 우리 원굿이 성찬식에 참여한 기억이 언제입니까? 한 달도 안 한 달 전에. 네. 네. 재용 씨는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한 달 전에. 네. 네네. 우리 사모님요? 네, 부활절을 또 성찬식에 참여하신 거죠? 하민 씨는요? 또 마찬가지 부활절.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명절인 거죠. 네. 정말 성찬식이 성경의 최대 명절이고 명절. 이 명절은 사실은 바뀌지 않고 이 명절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월등한 명절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이 성찬식 명절, 페스티벌, 축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